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전국을 단순간에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해서 지금 정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그러니까 17일 날, 8월 1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틀 앞둔 8월 15일 오늘 광복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짓이다. 그러니까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점프 상향해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재판을 받기 직전에 와 있는 이재명이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중간 단계 없이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내놓아야 할 만큼 커다란 폭탄을 전국에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폭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재명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쪽짜리 검찰 진술서의 요약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이론 한 푼 사익 취한 것 없다. 검찰이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그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들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성남시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프레임을 하나 작동시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이재명이 박근혜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따라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박근혜 측 논리를 일부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른바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회오리 속에서 미르재단, K재단에 돈이 들어갔고 그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그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은 단 1원 한 적 없다. 이제 이런 논리로 방어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이재명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일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사실은 1원 한 푼 사익 취한 것 없다라는 말은 스스로 제 목에다가 올가미를 씌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논리로 사익을 전혀 취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22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재명도 22년 징역형을 각오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얼굴 모습입니다. 오늘 바쁜 하루, 네, 광복절 기념식에도 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그 빈소에도 갔고요. 또 페이스북에 이런 반박글을 올리는데 아마 여기에 그 문장 단어 하나, 글자 한 글자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지 저희가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이 검찰 조사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누가 뭐뭐라고 성남시에 연락을 해왔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직접 명령이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남시장인 일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점프시켜줄 수밖에 없었다. 이 논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마치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식으로 조작을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이 이미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을 했답니다. 그거의 요약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일원 한 푼 세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일원 한 푼 사익 이 대목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서 22년 징역형을 받은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재명에 맞춰서 이제 원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대목이 보여지는데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한 얘기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 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이 변호인들이 해왔던 주장,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은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고유명사와 그 당시에 중요 부서들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업자 로비가 아니다. 박근혜 지시였다. 국토교통부 지시였다. 식품연구원의 요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입장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드러내서 일단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마저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탄 발언의 그 심각성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3년,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차례, 국토부가 5차례 용도 변경을 지시하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옛 식품연구원 자리에 있는 그 토지의 용도를 4단계를 상향 조정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다. 모두 8차례 지시와 요구가 있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준주거 지정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일단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이하의 내용은 지난번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측에서 했던 얘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때 그때
이것이 허위 발언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9월에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 공소장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가 국토부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인가를 묻는 국문을 보내자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고 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적의 판단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 다 문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일견 억지로 보이는 주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현동 개발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내려감에 따라 그 빈 땅이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그게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에는 어떤 민간시설도 지을 수 없는 땅이 자연녹지입니다. 이것을 아파트를 지으려면 4단계를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민원을 넣는 즉즉 다 반려되거나 기각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한국하우징 대표죠. 그 사람을 그 시행사가 영입을 한 뒤에 갑자기 부지 용도가 4단계 점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상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용도 변경을 청탁했다,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백현동 개발의 시행사였던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사에는 정무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이 사람이 지난달 18일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요구받은 200억 중에서 절반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 몫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행사 대표 김인섭 이 일당들은, 그러니까 백현동 개방 일당들은 자기들이 자연녹지를 준 주거지역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이재명과 정진상의 인허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가로 200억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그 이재명 정진상 몫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알려달라.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벌써 4번째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위기를 모면하라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은 이번 사태 왜 지금 이재명이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 비슷하게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8.15 그 유경수 여사 어머니 기일을 맞이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있는데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아사리판 속에 끌어들인 겁니다. 이제 그 분석컨대 이재명은 이제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마지막 이런 단발마 같은 이 폭탄을 정가에 던지는 이유는 이 사건과 백현동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면면을 이제 그 정치적 중량감이 작은 사람으로는 충격이 안 가니까 이 충격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이것을 살펴보다가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기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끌어들인 것이 잘못하면은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다는 방어 전략을 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재명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비아냥 섞인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검찰에 소환되고 난 뒤에 그 소환 조사가 끝나면은 무조건 구속영장은 청구가 될 것이고 그 구속영장은 이제 내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갈 것이고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전국적인 빅 이슈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 복잡한 낱말처럼 얽히는 그런 혼란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조치가 아닌가.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이나 성남시에게 부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 지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국토부가 5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 2013년, 2014년 6하 원칙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내놓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근거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